좋은 공약 하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약 생산 대입 프로젝트 공생!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임정섭입니다. 지정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정섭 아나운서. 네. 요새 떠돌아다니는 소문 들었어? 떠돌아다니는 소문. 네. 여러 소문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복장이 네. 너 정말 이쁘다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 보니까 딱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오신 거 보니까 어디 출마? 아야, 그것은 아닌데요. 오늘 출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고요. 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내가 알라게 여간 것이기 어여만은 어떤 말이요? 우리 설마 뭐 미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고 그건 그것도 아니고 예. 예. 공생이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예.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처음에 사실은 한평에 있을 때는 정당 관계자 몇 분 안 나오셨는데 네. 오늘도 달랑 두 당이 오시긴 하셨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6.13 지방선거의 열기가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 공생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곳은 시끌벅적합니다. 전라남도 무안 전통 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무안군을 찾아왔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무안 전통시 여기 5일장이잖아요. 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정말 많은 분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서 오늘 더 많은 분이 공약에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숨겨져 있는 양파 같은 매력을 무궁무진하게 감추고 있는 우리 무안군에서 어떤 공약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품어보면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첫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남 씨. 예.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 이번 괜찮으죠? 첫 번째 코너 따르릉 공약이 왔어요라는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안군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먼저 무안군을 대표하는 하실 말씀 정말 많으신 분 네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 좀 이분들 다 부탁드립니다. 유권자잖아요. 예. 저는 무안군 회전면 도립보 정계장 박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주부교실 무안제장 김수연입니다. 농관원 친환경 명예 감시원 일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장터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고 무안읍 번영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청년협의체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최정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할 6.13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계시는 각 정당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무안군에서 만나볼 공약 사연부터 지정남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어떤 사연 왔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상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그렇게 씩씩하게 읽어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지금 얼굴 빨개. 후회가 많이 났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네요. 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님들 책임 정치를 위해 반부패 청렴 다짐 서약서를 한 장씩 쓰고 그 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생겼을 때 그 즉시 변명 필요 없고 바로 네. 해당 직에서 사퇴하겠다 아하. 이런 선언을 넣은 공약을 꼭 채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안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딱 그러죠. 두 가지 점을 그대로 짚었다는 예, 예. 내용이죠. 그래갖고 예. 우리 예. 정상철 씨가 부해가 많이 나셨어요. 사연만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해도 된디. 예, 전화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또. 예. 안 되겠다. 왜? 내가 그리 갈란다. 아. 하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여기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정상철 씨 어디 계신가? 어디 계십니까요?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정상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하고 싶어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네. 아다시피 우리 무안 구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 네. 우리 또 도지사님은 좋은 데로 가셨고 저기 국회의원님도 또 딴 데 가서 계십니다. 그 집에서. 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무한히 해야 할 일들 이런 걸 다 하지 못한 것 같고 왜? 인사 공무원 비리 뭐 사업 비리 각종 비리에 휘말려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무안군이 올바로 갈 수 있겠느냐. 또 우리 무안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런 각서를 썼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자리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상철 씨께서 네. 이곳을 찾아서 강력하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네 분의 패널 여러분, 무안군민 네 분, 유권자 네 분께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대남 선생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상인회에서 나오셨는데 예.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앞에 나와 계신 후보자님들 당선이 된 후에 오늘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군수직을 하든 도의원이든 군의원님을 하시면서 이걸 가슴 깊이 새기고 미래 무안을 위해서 현실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주변을 좀 정리했으면 쓰겠다. 이거 이제 번번이 우리 국민들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그런 갈등을 만들 그런 분들은 아예 사퇴하세요. 예. 앞으로 당선이 되셔서 그야말로 과거에 없던 뽑지도 않았는데 사퇴하시라는 말씀부터 하시네. 무안이라는 지명을 무색지 않게 예. 그렇게 해주실 간곡히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무안 군민 569만 명의 자존심이 정말 땅에 떨어졌고 전국을 통해서 봤을 때 무안군처럼 적폐청산,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정부패 부끄럽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앞에 계신 후보님들 오셨지만 정말 우리 무안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정말 무안 구민을 대표로 해서 봉사하고 머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천혜의 조건에 있는 우리 무안군을 얼마든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자부심으로 무안군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지도자님들 정말 욕심내시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정말 국민의 혈세로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정치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상처가 깊어요 무안 저는 국민분들이. 출마의 변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보셨어요? 그러면 김수현 회장님이 네. 말씀하실 때 주먹을 꽉 쥐고 네. 출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모습에서 네. 상처가 깊구나. 네, 꼭 네, 이걸 네. 명예를 회복하고 예, 싶구나. 예.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안 그래요, 박청철 어촌 계장님?
할 얘기는 상당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안 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봤자니까요. 아하. 여태 돌아다니면서 행정기관에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참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전성이 없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군수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또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책임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5,000개는 5,000개장들이 찾아가서 각 분야에 별로 수상가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진짜 그 군수님이라면 귀담아 듣고 솔선수범으로 지역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발로 뛰는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라고 뽑아놨는데요. 예. 그러죠. 예. 저도 5,000개장을 뽑아놓은 건 발로 뛰다고 뽑아놓은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5,000개장 하면서 365일 수상가를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다겠습니다. 예.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출근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봐자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시고 후보자님들이 이거는 내가 군수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쓰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365일 군청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말을 했는데도 안 귀 기울여지 않고 예. 다른 쪽으로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건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더 불씨는 팽배하고 예. 그렇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무한군 발전을 위한 반부패 청렴 다짐 서약서라는 공약에 대해서 최정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서약서는 물론 농민관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합니다. 청렴의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기본이다. 네, 예,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자질이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시골에 있어서는 이제 어찌 보면 학연, 지연, 혈연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라도 없으면 앞으로 더 아픈 또 뼈 아픈 또 무한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번복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박종철 선생님의 의견에 예. 네 극히 동감합니다. 그러면 뿌리 박힌 병폐를 좀 걷어내려면 젊은 청년으로서 어떤 좀 아이디어가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스포츠로 따지면 네. 뭐 올림픽 경기처럼 그런 룰을 좀 정해서 아, 네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좀 네. 심을 수 있게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기존의 청년들은 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세력들이다 보니까 예. 기득권층들의 이제 기존에 쌓았던 이런 명성보다는 더 투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눈도 좀 각 요소의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상철 씨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서약서 작성은 모두 다 이제 네 분 다 공감을 네. 하시는 그런 아주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하다. 자, 정당을 대표하신 분들은 이제 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죠. 네,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무안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속살을 이렇게 네. 좀 봐보자고 했더니 저희가 양파를 까자고 했는데 까다 보니까 또 까다 이제 보니까 사정없이 까버렸네요. 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기관의 장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 과정 속에서도 나름 군과 의회가 협조를 해서 잘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공약은 100%또 개인으로서 아니면 공인으로서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이 낳은 병폐와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 모두 자각과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주셨는데 모두 선거공영제 준수하면서 이런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깨끗한 정치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또 무한 지역의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 어떤 모습으로 이 청량 서약서라는 내용이 지켜질지 네. 또 그것도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하겠네요. 네, 예. 우리들도 기억해놨다가 네. 무안에서 이런 청년 서약서를 썼구나 예, 예, 확인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또 패널분들의 공약 생산을 좀 내보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내가 이 6.13 지방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네. 한번 말씀해 보입시다. 박종철 어촌계장님. 제가 맡은 역할이 5,000개장이다 보니까 네. 5,000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화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수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옛날과 좀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당금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국비가 있는데 실제로 군 자산이 적다 보니까 군비 때문에 사업이 안 이루어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되더라도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5,000개 개장 기간이 4년입니다. 근데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기간에 되는데 올해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2, 3년 뒤로 가면 다른 5,000개장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절차 면에서도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뭐 끝까지 내가 말씀드려도 좋지만 다음에 후보자님들께 직접 군수님이 되신 분한테 내가 직접 토론을 하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수현 후보자께서 후보자는 김수현 주부께서 김수현 씨께서는 어떤 공약? 예. 네, 제가 만약 무한 군수로 출마를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분열된 국민을 화합을 시키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민심이 갈라진 국민을 단합을 시키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찢어지고 갈라진 이 국민의 아픈 상처를 어느 분이 어루만져주고 감싸줄지 심히 괴롭고 힘듭니다. 앞에 계신 우리 훌륭하신 지도자님들 정말 여태껏 무안군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 힘쓰셨겠지만 정말 가장 행복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후보자라고 진짜 후보자. 진짜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분열된 국민들을 이제 화합시킬 수 있는 그게 뭐가 방법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뭘 좀 만든다든가. 국민 갈등 위원회를 만들어서 갈등 해소. 갈등 위원회면 갈등을 더 만든다는 얘기 아니요. 해소. 갈등 해소. 해소위원회. 갈등 관리위원회 뭐 이렇게. 그것도 좋네요. 우리 오총 계장님 어떻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보세요? 맞아. 남자분들은 저는 노래방 가요. 노래방을 가버려요? 네. 막 싸우다가 노래방 가면 다 해소가 되나요? 다 해소가 돼버려요? 제가 참고로 술을 못 해요. 그런데 왜요? 스트레스 풀려면 노래방 가서 악 쓰는 거 제일이죠. 그럼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네? 혼자 가면 되죠. 혼자 가죠. 여론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여론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갈등이란 자체가 여론이 간다고 해서 갈등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를 만든다는 것도 이거 애매해지고. 근데 군수님 아니 제가 마을을 좀 여러 군데 댕겨봤는데 이런 마을은 또 처음이네. 아버지가 딱 두 분 계시구만. 예, 아버지가 딱 두 분 계셔. 요 중에는 아는 공약도 있고 늦자고 있는 공약도 있고. 그렇죠. 늦자고 없는 공약도 있어요. 난 저거 모르겠는데 한 거. 다 나오셨어요. 압축 도시화가 뭔 말일까요? 뭐 시골하고 도시하고 저기 압축해서 뭐 무슨 형성을 만드는 그런 그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뭐 도시가 뭐 호떡이요? 물렁이래? 우와 나 진짜 이 동네 피곤해. 자 이제 붙여볼까요? 아하. 나 여기다 붙여보자. 딱 그룹폼이 아주 폭발적이구만. 우리는 노후에 진짜 다른 데로 가기 싫어서 우리 마을 분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라. 그렇게 우애시 잘 단합이 되어갖고 어려움 없이 서로 어려운 것 있으면 도움끼리 이렇게 해갖고 우애가 있으면 우리 더 마을이 사라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때까지도 늙어서 워낙 얼른 부침새 같이 여기는 했어. 부침새. 어머니는 지금 애가 보타지 없어. 붙이고 하면 쓸 것인데 왜 계속 말만 하고 붙이더라니까. 이게 우애가 좋은 게 옆에서 안 붙인 게 애가 보타갖고 계속 그런 거 아니요 지금이. 무한 대표 음식 발굴. 무한 대표 음식은 없어요? 저요? 네. 무한 곱창 도울김. 도울김? 무한의 도울김이 유명해요? 저희가 해요. 그래요? 네, 자, 광고 타임입니다. 자,
시작. 무한 지식 돌기면요, 그 햇볕을 많이 먹고 그 일조량이 정확하게 저기하고 뻘에 그 게르마늄하고 플랑크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정말 맛있고 달고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달고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얘기구만요. 아, 여기도 하고 싶다. 아, 어디? 문화의 날. 아니야. 아니야. 방금 아프지라. 아프지? 나 봤어. 저 어머니가 발로 문화의 날 지금 허리가 욱신욱신하셔. 자, 인터뷰 합시다. 자, 시작. 무한낙지가 유명한데 무한낙지 공판장이 무한회가 없고 목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한당하는데 해제 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먹고 다 어쩔 수 없이 목포로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해제로 가면 거리가 멀거든요. 아, 예.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찍어야 되겠다. 아, 그래요? 저 제주도하고 저 홍콩, 미국 다 가니 아들들에서 다 있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100% 농산물 가격 결정을 농민에게를 붙이실 거예요. 이 아버지가 공약을 내셨거든요. 농협하고 하면 농협하고 우리하고 타협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농산물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장사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자는 거지 우리가 얼마 달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 말고 또 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요거 말고도? 그거나 해결하고 하루에 다 이것저것 안마사들 저 있잖아요. 우리들은 또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안마사들 잠깐만.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지라. 아까 여기서는 막 내 이름 좋다 하더니 여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러는데 여기는 안마사 얘기하고 막 그런데 농촌이라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응. 그러면 좀 문제 오신다겠다 안마나 좀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안마하는 거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 풀어주고 그러면 참 좋겠어. 아,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안 와요. 올해는 이제 와야지. 두 분이 사이가 분명히 안 좋구나. 이제 그만하자 그런디 안마사 얘기하고 안마사 안 온단디 안마사 온다 그러고 맞아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건 맞아? 좋아. 뭐 안 좋을 리가 뭐가 있어? 그래 좋아. 우리들은 안 좋을 리가 없어. 안 좋으면 아, 내도 사이가 안 좋은디? 그래요. 그럼 아야. 싹 풀어보라. 없어. 아니 아무튼 말씀 이렇게 웃고 떠드는 가운데도 주무시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요거 하나씩 찍어주시면 저희가 군수 출마하실 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무한이 도지사도 없고 군수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시끄러운 데구만. 진짜 무한이 무한해 그럼? 예. 무한공항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고 지나가는 모든 세계들도 다 우리 행복하게 되니까. 네. 아버지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무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무한에 오신 손님들이 어디 무한 구경거리가 있냐, 무한 축제가 있냐. 축제는 뭐 연꽃밖에 없습니다. 어디 볼 데가 있냐. 없으니까 설명 못 해요. 저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아, 여기 어르신들 돌보는 거. 여기 어머니도 여기 갔나? 여기 갔나? 여기요? 혼자 사는 사람들 어머니들. 좀 와갖고 먹고 놀고 사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좀 해주라고. 고향에서 좀 해주라고.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차 왔다고. 아, 어머니 차 왔다고? 그래. 어머니 차 왔대요. 여차.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자 머리는 뭐 많이 안 빠진 것 같긴 한데 네, 김민수 프로듀서가 가서 놀다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는 그런 눈이라고 분위기였습니다. 네, 읍과 마을에서 민심의 차이가 VCR을 봤을 때 조금 나기는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예. 네. 이게 이제 저도 각 군을 돌아다니는데 무안군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무안군이 다른 그 군과는 다르게 돈옥 복합 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공약 체감도가 좀 다른
거를 좀 저희가 이제 느낄 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두 개가 지금 약간 네. 경합이긴 한데 제가 오른쪽, 제 예. 눈에는 농어촌 그룹홈 예. 어머니들이 아프고 치매가 걸리고 이럴 때 요양병원에 가는 걸 가장 두려워하세요. 아, 그럼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의지하면 또 힘들까봐 걱정이고 이래서 그룹홈. 근데 그룹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저게 어떤 건가요?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은 제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박사님한테 여쭤봤었어요. 네, 박사님 앞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잠깐만 얹겠습니다. 예. 이 경로당은 저녁에 댁에서 주무시고 해 떠 있을 때 경로당에 나와서 그렇죠. 예, 가서 여기 약간 노시고, 반대라고 보시면 그룹홈은 그 이제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해 뜨면 자기 집 좀 가서 좀 돌보고 밭하고 다시 이 그룹홈으로 일하시고. 돌아오는 약간 이렇게 패턴이 반대라고 보시면 순천 같은 순천이요? 경우에는 예. 9988 해가지고 99세까지 팔팔하게 맞아요. 9988 예.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정신을 놓을까봐 의식을 예. 잃을까봐 예, 그럼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 저렇게 그룹홈에 같이 있으면 최유영 정말, 감별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과는 조금 특색 있게 조금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쇼핑약자세요. 그리고 교통약자시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동네 그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문화의 공간, 정보의 공간 이런 공간까지도 같이 겸해서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조금 뜨거운 생각이긴 한데 그룹홈이 있는 곳에 가서 옆에 저희 가서 또 노래방을 할까요? 왜냐면 그룹홈을 하다 보면 밤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룹홈이 많이 생기면 이동 노래방을 합시다. 그렇죠. 예. 일단 저희도 하나 쓸데없는 생각이 느닷없는 그런 생각들 해봤고요. 예. 농어촌 그룹홈 사업 추진 이 부분도 시범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 현재 지금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저희 변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농어촌 그룹홈 사업은 예산이나 여러 지원이 뭐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이나 문화, 의료 등의 어떤 지역별로 차별화된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그 지역에 맞는 그 마을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안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중에 하나가 광주공항 기능 무안공항 이전 추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국제적 기능만 들어와 있지 국내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 호남권에 있는 약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이런 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결국 전부 이제 김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민간의 어떤 이 공항 기능이 같이 합쳐져야 결국은 이 무안공항이 세계적인 어떤 이 동북아의 어떤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바라봐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예를 들면 무안으로의 이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하지만 뭐 선거가 있으니까 이후에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얼굴을 맞들라는데 말댈 사람이 없다. 저기 저 군청에는 군수시라고 써져 있는데 맞댈 사람이 없는 거죠.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군공항 이전과 이런 타당성 조사 그 지역 발표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때 먼저 무안이 치고 나가지 않으면 닥쳤던 개가 지드부궁을 쳐다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유식한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광주고장 공항의 민간 공항을 이전할 때 가장 또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군공항 군공항이죠. 문제. 이 공항을 어떻게 같이 이제 협조할 거냐. 이게 지금 한 4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결국은 이제 광주공항을 재개발해서 그 재개발 비용을 통해서 이제 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민간 공항의 기능은 오고는 싶지만 군공항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또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군사공항, 광주공항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남권 거점 공항이 생기면서 그때 바로 통합이 됐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등한시하고 정부에서 방임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못됐다. 그래서 군사공항은 무안으로 올 수도 있고 해남으로 갈 수도 있고 영암으로 갈 수도 있고 신안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광주공항은 지금이라도
통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이게 네. 사는 지역이나 연령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두가 다 예.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농민에게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잘 적절하지 모르겠어요. 않을까. 저것만 봤을 때. 농사 안 지어봤제라. 헤헤이. 아니 가격 결정권을 농민에게 준다는 말이 무슨 김은성 말이죠? PD 소개 좀 해주시오. 제가 만나시는 분들이 네. 내가 가격 결정을 전부 해버리겠다 이런 목리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네. 가격 결정할 때 농민의 목소리도 반영이 요만큼이라도 좀 되게 제발 간 해주라. 근데 실제로 이런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경북 우리나라에서요? 양양군에서 출마하신 양반이 네. 이번에 출마하신 분 이걸 공약으로 걸어없어요. 오메.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거는 것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러죠. 아니 근데 실천이 안 되면 그거는 진짜 빈 공약이 아니 돼버리는 그렇게 거잖아요. 지금 당장 실천을 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한 허요. 그래도 선언적으로 던져놓고 차차 이거를 이게 풀어가야죠. 나 저분의 말씀을 못 믿겠으니까 박사님, 박사님이 이게 저 말 좀 살려주세요. 느닷없는 공약이 될 것인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농민들의 가격을 결정권을 가지려면 산지에서 농민들 스스로가 단합하고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야죠. 체제가 돼야 예,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농민들은 정부에다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보면 이와 같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대단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제조 가격을 보장한들 이게 결국 상인들의 중간에 농가를 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산지에 있어서의 농가들의 굉장히 단합, 다시 말하면 조합들이 그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아하. 정확히 예. 표현이 좀 고급져서 그러지 네. 제가 제 말이 딱 이 말이지 않아요? 근데 그죠? 실현할 수는 있지만 가야 할 길은 워낙 먼 공약이긴 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이게 공약으로 채택돼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네.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채택이 되면 예, 좋겠어요. 예. 예. 그 우리 최혜영 감별사님 8개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무한대표 음식 발굴과 군립, 농산물 소포장 공장 설립을 한번 좀 더 해보려고 이제 한번 아하. 말씀 한번 두 개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예. 여기서 저는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것은 농수산물. 농수산물. 거기에다가 군수 인증. 그러면은 생물을 수도권이나 소비처에 빠르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신속 배달. 예. 어디든지 보내드려요. 미국에서 무한 낙자 바로 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음식이 뭐 있나요? 아 낙자는 그냥 생물이구나. 그렇죠, 예. 음식.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어르신들 말에 더위 먹은 소가 자빠졌다가 낙지 먹었더니 벌떡 있나 보더라. 네네네. 그 소를 잡아갖고 만든 소고기 낙지 탕탕이. 소나탕. 뭔 탕? 소나탕. 소고기 낙지 탕탕이 소나탕. 이게 해보시면 입에 착착 감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소고기 낙지 탕탕이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있는 거를 이렇게 소나탕에서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낙지 탕탕이는 영암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에이, 참말로. 두 번째 사람들이 탕인 줄 알아요. 탕인 줄 알아. 탕 그러니까 탕인 줄 알아. 근데 탕탕이가 딱 나오니까 이런 신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부여하고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십니다. 저도 전라도 사투리 잘 못 쓰는데 의자고 없는 네, 말씀 지금 계속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네. 건 뭐냐면 그래서 산물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를 좀 가공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음식 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예. 자, 조청한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많은 공약들이 눈에 띄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 8개 중에서 한 가지만 좀 고른다면 이거 좀 신선하다라든지 공동화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중심지 지역에다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의료 이런 것들을 집중화시켜서 이제 삼양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당히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살지만 이 이외의 공동화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와 같은 이제 압축 도시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 도시 지금 어디로 놓은 거나 좀 정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업 도시를 하면서 어떠한 산업을 육성을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압축 도시 말씀하셨지만 이 압축 도시를 통해서 그 아무런 지역의 특색이 없는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이 압축 도시 또한 수도권의 빨대 효과처럼 빨려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지금 읍 안에 있는 그 옛날 시장 예터
거기다가 보건소 좀 지어달라고 그리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건소가 군청 안에 있거든요. 군청 옆. 지금 그 장소가 차량이고 뭐시고 엄청 복잡해요. 거기다가 어르신들이 그 군청 앞에 있는 4차선 도로를 건너는 게 너무 힘드시대요. 그 열의 아홉은 보건소 자리를 제발 좀 이쪽으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비어 있으니까 따로 토지 매입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공약도 있고 또 이제 보강해야 될 그런 공약들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 자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을 유치하지 않고 앞으로 오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이 세액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공항에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산단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저런 공약들이 꼭 필요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정당 입장을 들어봤고,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예, 다른 분께서 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다고. 예. 무안군이 전남에서 군단인 중에서 인구도 제일 많은 반면에 또 장애인 숫자도 제일 많고 노령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 복지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저독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딱 하나 빼놓은 게 마을별 문화해날 개최인데 예, 그 부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 KBS 광주방송총국이 마련한 6.13 프로젝트 공생, 오늘은 무안군 편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음 주에는 여거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아겠어요. 네. 여기가 순천인데요. 제가 거기 출생입니다. 아 진짜요? 순천입니다. 예. 다음 주에도 귀 활짝 열고 눈 크게 띄고 좋은 공약 같이 함께 해보시게요. 예, 자 오늘부터 순천 지역민 여러분께서는 좋은 공약이 있으면 저희 또 앞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6.13 지방선거 치러지는 그날까지 더 알차고 신선한 공약을 생산할 수 있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적이 없이 편안하게 딱 나와서 우리 여기 신을마을에 터키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시지 말고 구석구석 찾아갖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주고, 나올 때만 가출로 그렇게 홍보하지 말고 끝날 그날까지 구석구석에 다 돌보고. 아까 김자랑 하나님 외치죠. 마지막 기회요. 저희 무안 지주식 갯벌김은 정말 맛있고 태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맛있고 태양을 많이 받아서 맛있고. 맛있어요 진짜. 네. 정말 맛있답니다. 예. 정말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청렴서약서를 현장에서 쓰고 지킬 수 있다는 각오로 현장 정치에서도 지켜줄 수 있는 자성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로 인해서 많이 분열되어 있는 우리 민심을 한데 모으는데 문화적인 차원 아니면은 예술적인 차원을 통해서 국민 통합,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